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 사범은 2013년 9,700여 명에서 지난해 12,000여 명으로 5년 새 29%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예인들과 재벌 3세들이 잇단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구속된 상태고 일반인들도 마약 범죄에 노출돼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뉴스에 연일 마약 사건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예인과 재벌 3세들이 연루됐다 이런 혐의가 나왔어요. 예. 그 최근에 그 로버트 할리 씨가 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서 조사받았죠. 예. 그리고 이제 버닝썬 사건에서는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고 또 네. 조사받고 있고 또 재벌 3세가 연예인으로부터 이제 마약 투약을 권유받았다 이래서 연예인 관련된 그 마약 사범 보도가 이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더 좀 심각한 건 뭐 앞서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도 유통이 되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일반인들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어서 그래요. 이제 클럽 같은 데서는 이제 클럽 경영주들이 이제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른바 물뽕 파티용 마약을 막 이제 보급을 하고 또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일반인들도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이제 과거와 달리 지금 이제 해외 이민이라든지 해외 유학 또 뭐 이제 뭐 교류들이 지구촌이라고 할 만큼 자주 되니까 외국에 가면 뭐 마리화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합법화돼 있어서 이거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또 쉽게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그 마약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인구 10만 명당 20명이 이하면 마약 청정국, 20명이 넘으면 이제 마약 오용국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5천만 인구 중에서 이제 10,000명이 이제 마약 청정국의 기준인데 지금 이제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마약 오염국이라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약 유통 경로는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뭐 SNS가 유통 경로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하고 달라서 그 인터넷 인프라가 굉장히 잘 발달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공급 경로를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약의 공급 경로는 국내 생산과 해외 밀반입이 있는데 국내 생산은 얼마 없고 대부분이 해외 밀반입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걸 막아서 국경에서 막으면 이제 공급이 차단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밀반입된 것이 국내 유통되는 것은 이제 SNS를 이용해서 이제 뭐 어떤 그런 사이트에다가 이제 결국 그걸 통해서 앱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결국 이걸 주문을 하면 그쪽에서는 대포 통장에다가 이제 현금을 보내라든지 뭐 비트코인 같은 그 암호화폐를 보내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이거를 어느 장소에 숨겼으니까 찾아가라. 그래서 간첩들 접선 방식처럼 해서 이걸 이제 일종의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로 하니까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도 우리나라 사이트가 아니라 해외 사이트를 우회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단속하기는 점점 어렵다고 하니까 유통 경로도 막아야 되지만 이런 뭐 마약에 대한 말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다 걸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하고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경에서 공급을 차단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또 모니터링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게요. 이게 뭐 다양한 단어들로 좀 은어를 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것도 상당히 어려워서 은어를 쓰면 그걸 확인하면 또 모니터링해서 또 막 금지어로 다른 은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쉽지 않겠네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이게 이제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 이제 마약이 있고 의료적으로 합법화되어 있는 마약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이 아니라 마약류로 돼 있는데 이제 마약 그러면 이제 양기위에서 추출한 그 아편이죠. 그리고 이제 마약류에 들어간 게 이제 그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이제 대마초가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인데 이 향정신성 의약품은 이제 합성된 이제 마약인데 이제 흔히 말하는 일본에서 만든 이제 필로폰이 있어요. 근데 일본식 발음으로 하면 이제 히로뽕이니까 보통 히로뽕 하는데 그렇게도 많이 불리죠. 이 히로뽕 이제 필로폰은 감기약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불법이 아니었는데 이게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이제 중독성과 의존성이 너무 강하고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필로폰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은 불법화시켜서 예, 예. 마약류 관리법에 이제 마약류는 이제 지정돼서 처벌되죠. 네. 과거에는 처벌 안 됐어요. 마약류 관리법이 지정되기 전에는. 네. 근데 마약류 관리법에 마약으로 지정되는 것들이 지금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예, 예. 이제 그게 문제가 되면 자꾸 지정을 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프로포폴이라는 것도 지금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그 마이클 잭슨이 2009년도에 사망했는데 이 프로포폴 중독자예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프로포폴을 2011년도에 마약류로 지정했습니다. 네. 예, 예. 그 전에는 마약이 아니었었죠. 네. 네, 근데 이제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대부분 시청자분들도 프로포폴을 한 번씩 맞았을 거예요. 그 내시경 할 때, 그렇죠. 수면 내시경 할 네. 때. 네, 맞아요. 예, 이게 예. 수면 내시경 할 때 이게 수면 유도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는 맞아도 합법이죠. 근데 처방전 없이 하면 안 되죠.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대마초의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외국에서 많이 합법화돼 있죠. 우리나라도 이걸 불법화시키질 않고 시골에서 이제 노인네들이 담배 대신 많이 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근데 이게 이제 중독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도 1973년에 이게 이제 마약류로 이제 지정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뭐 결국에 중독의 문제겠습니다만은 마약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연예인들이 마약을 찾는 이유는 왜 마약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약에 손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심리적인 불안감은 이제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더 예민하고 네. 예, 예. 공연을 할 때 공연 스트레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인기가 이제 일시적이니까 보통 그렇죠. 선배들도 보고 하면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기가 떨어지니까 이 인기가 언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제 마약을 했다고 그러고 또 이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이제 직장에서의 업무 스트레스 이게 너무 크면 이 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마약에 이제 그 어떤 각성도 있고 하니까 손대다 보면 이제 중독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마약이 무서운 게요. 이게 뭐 자신에게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이게 해를 끼친다라는 게 상당히 문제인 것 같은데 예. 2차 피해도 상당히 심각하죠. 예, 그 이제 2차 피해도 심각하고 본인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본인한테는 영구적 뇌 손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의 하는 행동으로서는 정상적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외톨이가 돼서 점점 마약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데 네. 계속 마약에 중독되면 결국은 이제 망상장애까지 이르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을 자기를 공격한다고 착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가요. 그렇게 되면 이 아주 강력범죄에도 이르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내연녀하고 싸우는데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싸우다가 결국은 흉기로 살해를 하기도 했고 또 뭐 덤벨 그 무거운 걸로 살인한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웃집을 방화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2차 피해도 상당히 이제 크죠. 근데 이 사실 마약 중독 문제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걸 치료하는 과정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좀 접근해야 할까요? 그게 이제 어차피 치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고 네. 그래서 이제 마약 재활치료병원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마약 재활치료병원의 숫자가 좀 적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제 마약 재활치료병원에서는 이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려고 입원 치료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정부 지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네. 그걸 치료하면 할수록 그 병원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또 하나는 이제 마약 치료자가 들어오면 다른 환자들에게 마약이 전파될 우려도 있고 예, 또 예. 아까 말한 망상장애로 한 2차 피해가 생기면 그 안에서 사고가 생기면 그 사고에 대한 그런 부담도 있으니까 네. 입원 치료 환자를 받기를 좀 꺼리는 실정이라 이런 점에서도 이제 상당히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뭐 마약뿐 아니라 뭐 우리 주변에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네. 참 뭐 우리도 모르게 중독되는 것들이 많은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좀 인식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물론 이제 마약 중독 외에 이제 스마트폰 중독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됐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이제 문제들은 마음속이 너무 허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네.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런 성구처럼 그 마약 중독자들의 마음속에 허물을 몰아내고 그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을 채워놓으면 결국은 그렇죠. 그들이 이제 변화할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찬들은 이제 그런 일을 노력해야 되고요. 네. 또 정부에서는 마약 치료병원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마약 그 중독자들의 실태 조사를 한 후에 그런 치료병원을 통해서 그들이 재활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참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생활 속에 좀 크고 작은 중독들에 우리가 좀 얽매여 있지 않았나 하는 점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허탄한데 좀 마음을 두지 않고 생명력 있는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와 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